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믿었나 봅니다. 하지만 제 딸의 눈물은 거짓으로 살아온 당신의 삶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날, 나는 몰랐다. 내 딸의 결혼식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의 미소 뒤에 이렇게 커다란 거짓이 숨어 있었다는 것도. 강남 S웨딩홀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축하 박수 소리에 박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딸이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는 날이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수연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어머니의 딸을 제 생명처럼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듯한 말에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기업 해외사업부의 엘리트 사원인 준호는 겉보기에 완벽한 신랑이었다. 똑부러진 성격에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다.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하네. 이제 우리 딸은 자네 아내니까. 미숙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의 눈빛에 어떤 그림자가 깃든 것 같았지만 미숙은 그저 결혼식 날의 긴장감이려니 생각했다. 결혼 후 석 달. 준호는 완벽한 사위였다. 주말마다 찾아와 미숙의 안부를 물었고 명절이면 정성스레 차례를 지냈다. 대치동 33평 신혼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뒤에는 누군가의 흐느낌이 숨어 있는 듯했다. 특히 해외 출장 이야기가 나올 때면 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곤 했다. 필리핀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여보, 이번에도 필리핀이에요? 수연의 물음에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응.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가봐야 해. 이번엔 좀 길어질 것 같아. 그날 밤 수연은 우연히 준호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화면에 비친 메시지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리안. 수연의 손이 떨렸다. 아빠라고? 리안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다. 혹시?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준호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서둘러 출장을 떠났다. 집에는 답답한 공기만이 가득했고 수연의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다. 엄마, 나 혹시 잘못된 선택한 걸까? 준호 오빠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준호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미숙의 마음 한구석에도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모성의 직감이었을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연은 남편의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 준호와 낯선 여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어린아이.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리안, 생일 축하해. 수연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결혼 생활, 그 아래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더니 당신이 숨기려 했던 진실이 결국 우리 앞에 나타났네요. 이제 어떤 말로도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한숨만 가득한 새벽. 수연은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 준호가 필리핀으로 떠난 지 일주일째. 발견한 사진 속 낯선 가족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을 맴돌았다. 여보세요, 엄마. 이 시간에 왜 안 자고?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무서워. 내가 알고 있던 준호 오빠가 아닌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숙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일 엄마가 가볼까? 응. 엄마 미안해. 이런 전화에서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가 제일 소중한데.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서둘러 딸의 집을 찾았다.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 결혼 선물로 마련해준 이 보금자리가 이제는 왠지 차갑게 느껴졌다. 엄마, 이것 좀 봐.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건넸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와 낯선 여인, 그리고 그들의 아들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이게 무슨, 준호가 설명한 게 있어? 아니, 물어보지도 못했어.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그때였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누구시죠? 저, 이준호 씨 계신가요? 낯선 필리핀 억양의 한국어. 현관문을 열자 사진 속에 그 여인이 서 있었다. 마리아였다. 죄송합니다만, 준호 씨는 지금 출장 중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그렇군요. 저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리안이에요. 준호 씨의 아들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미숙은 분노로 치밀어 올랐다. 무슨 말씀을?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저희는 8년 전 필리핀에서 만났어요. 함께 살았고 리안이가 태어났죠. 하지만 준호는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연락도 없었고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전준호 씨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다만 리안이가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옆에 서 있던 리안이 수연을 올려다보았다. 준호를 똑 닮은 눈동자였다. 아빠,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수연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미숙은 재빨리 딸을 부축하며 마리아를 노려보았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리안이는 아빠를 알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버려졌더라도. 마리아와 리안이 돌아간 후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나 어떡하지? 내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어. 수연아, 이혼해. 이런 사람과는 살면 안 돼. 그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나 이제 곧 들어가. 오빠, 리안이는 언제 말해주려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누가, 어떻게, 직접 왔어. 마리아 씨와 리안이가. 오빠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직접 찾아왔다고. 준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미안해. 설명할 수 있어. 제발. 설명? 8년 동안 자기 아들을 버리고 그 사실을 숨긴 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수연은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더는 못 참겠어. 준호 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미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미숙도 알고 있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딸의 흔들린 믿음을, 배신당한 사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과연 수연은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가능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큰 파도가 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끝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이 남더군요. 빗소리만 가득한 거실. 수연은 소파에 웅크린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차가워진 커피 2잔. 마리아와 리안이 떠난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아침 일찍 분노를 참지 못한 미숙은 사돈댁을 찾아갔다. 강남의 한 아파트 현관 앞. 이렇게 갑자기 오시다니. 준호의 어머니가 당황한 기색으로 문을 열었다. 알고 계셨죠? 당신 아들이 필리핀에 자식이 있다는 걸. 미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준호의 어머니가 굳어졌다. 그게 저희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돈도 다 알면서 우리 딸 인생 망치게 했잖아요. 죄송해요. 준호가 새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새 삶이요? 그래서 우리 딸을 이용한 거예요? 돈 있고 배경 좋은 우리 딸이 아들한테 딱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들은 우리 딸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애인 줄 알아요? 그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밤마다 울며 보낸 시간들이. 준호의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왔다. 저희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괴로우셨다고요? 그 괴로움을 우리 딸한테 떠넘긴 거잖아요. 자식이 잘못한 걸 부모가 덮어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아세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혼 서류예요. 당신들 아들이 서명하게 하세요. 우리 딸 이제 더 이상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돈댁을 나서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딸을 위해 강한 척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집으로 돌아온 준호가 현관문을 열었다. 수연아, 내가 설명할게. 수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옆에 있던 미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설명?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8년 동안 자기 핏줄을 버리고 우리 딸한테는 거짓말로 결혼 생활을 해온 걸.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수연이 천천히 일어섰다. 왜 그랬어? 내가 뭐가 부족했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난 그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문을 열자 마리아와 리안이 서 있었다. 아빠. 리안이 준호를 향해 달려갔지만 준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리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아빠, 왜 안아주지 않아요? 마리아가 리안의 어깨를 잡았다. 리안아, 아빠가 저보기 싫어요? 제가 필리핀 사람이라서 싫어요? 리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모습에 수연의 가슴이 미어졌다. 아니야, 리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수연이 리안에게 다가가 안아주었다. 마리아가 말을 이었다. 전 돈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리안이가 아빠를 알았으면 해서. 아이가 매일 밤 아빠 이야기를 하는데 더는 거짓말하기 싫었어요. 준호 씨.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새 삶을 살고 싶다면. 그래요. 하지만 리안이한테만큼은 책임져 주세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멈췄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나가주세요.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더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이혼하겠어요. 숨겨진 진실이 모두 드러난 지금 이 가족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용서는 가능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딸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는 제 전 재산으로도 부족했습니다. 미숙은 강남 제2빌딩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네, 사장님. K그룹 해외사업부의 이준호. 네, 그자의 과거를 모두 조사해 주세요. 필리핀에서의 행적도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번호를 눌렀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증거도 충분합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수연이었다. 엄마, 그만해요. 왜? 너 같은 며느리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집안에서 접촉해 왔는데 이런 사기꾼한테 당하다니. 엄마,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냥 용서하고 살라고?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리안이를 생각하면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미숙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사장님, 마리아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리안이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찾아왔어요. 리안이가 할머니를 뵙고 싶다고. 미숙은 당황했다. 리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를 닮은 눈동자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할머니, 제가 아빠 없이 자라서 이상한 아이가 된 걸까요? 리안의 질문에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리안에게 다가가 안았다. 아니야. 넌 이상한 아이가 아니야. 할머니가 늦게라도 내 곁에 있어줄게. 엄마.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마리아가 말을 이었다. 저는 준호 씨를 원하지 않아요. 그가 새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다만? 미숙이 물었다. 리안이가 아빠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랐으면 해요. 아이가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수연이 마리아에게 다가갔다. 마리아 씨, 저도 처음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수연 씨, 미안해요. 당신의 결혼 생활을.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미숙은 딸을 바라보았다.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을까? 엄마, 나 이제 알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때 준호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어머님, 수연아. 리안이 준호를 보자 마리아의 뒤로 숨었다. 준호 씨, 마리아가 말했다. 당신이 새 삶을 살고 싶다면. 그래요. 하지만 리안이한테만큼은 책임져 주세요.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해요. 준호는 천천히 리안에게 다가갔다. 리안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내 곁에 있어줄게. 정말요?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리안의 질문에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아니야. 이제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준호 씨, 당신을 용서할 순 없어요. 하지만 리안이를 위해서라도 책임은 져야겠죠. 수연이 창가로 걸어갔다.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 없이 진심으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이죠. 과연 이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랑이란 미움조차도 사랑으로 변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것이었나 봅니다. 한강공원 벤치. 준호는 리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수연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렸다. 아직도 준호를 사랑했다. 그의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여보. 속삭이듯 그의 이름을 부르며 수연은 눈물을 훔쳤다. 배신감과 사랑이 뒤엉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미숙이 딸 옆으로 다가왔다. 아직도 준호를 사랑하는 거야? 엄마, 미치겠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에 눈물이 나요. 이런 내 딸,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안 돼요, 엄마. 제 마음은 제가 해결해야 해요. 리안이도 이제 제 가족이에요. 강변에서 리안이 준호와 함께 웃고 있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미워해야 하는데 저렇게 아이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더 사랑스러웠다. 아빠, 나 이제 필리핀 가야 해요. 하지만 다음에 또 볼 수 있죠? 당연하지. 아빠가 필리핀에도 자주 갈게. 마리아가 리안을 데리러 오자 수연의 마음이 또 흔들렸다. 질투와 연민, 사랑이 뒤섞였다. 오빠, 수연이 준호에게 다가갔다. 수연아, 준호의 목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우리 얘기 좀 할까요? 한강변을 걸으며 수연은 참았던 마음을 털어놓았다. 오빠, 난 아직도 오빠를 사랑해요. 미치도록 사랑해요. 밤마다 꿈에서 오빠를 봐요. 깨어나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수연아, 나도 널 정말 사랑해. 진심이야. 거짓말. 이제 그만해요. 오빠가 나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 과거에서. 하지만 널 만난 건 도망이 아니었어. 내가 내 인생의 새로운 빛이었어. 수연은 준호의 품에 안겼다. 미워해야 하는데 그의 체온이 너무나 그리웠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진짜로. 리안이도 포함해서. 수연아, 내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 사랑하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오빠의 모든 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서 미숙이 한숨을 쉬었다. 저 바보 같은 내 딸, 사랑이 눈을 멀게 하는구나. 마리아가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할 수 있게 만드나 봐요.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변. 수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는 거짓말하지 말아요.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해요. 그래도 난 오빠 곁에 있을 거예요. 사랑은 때로 우리의 상처까지도 안아줄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지막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용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의 거실이 달라졌다. 더는 차갑지 않았다. 벽면에는 리안의 그림이 걸려 있고 식탁에는 5가족의 식기가 놓여 있었다. 엄마, 아빠랑 필리핀 다녀왔어요. 리안이 뛰어들어와 수연의 품에 안겼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포옹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준호의 부모님이 서 있었다. 수연아, 미안하다. 준호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님, 이제야 용기를 내서 왔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준호 아버지도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아들의 잘못을 덮어주려 했던 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었네요. 박 사장님, 미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리안이 사돈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이제 한국어 많이 늘었어요. 리안의 순수한 미소에 준호의 부모님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우리 리안이,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 왜요? 할머니는 잘못한 거 없는데. 수연이 천천히 다가가 준호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이제는 모두가 리아니의 가족이에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준호의 어머니가 마리아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다. 마리아 씨, 당신에게 가장 큰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괜찮아요. 리아니가 행복하니까요. 미숙은 이 광경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 이제 다 같이 식사합시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그들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시작했다. 리아는 양가 할머니들이 번갈아 반찬을 덜어주는 사랑을 받으며 행복해했다. 여보, 준호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정말 행복해요? 네. 이제는 진짜 행복해요. 우리가 만든 새로운 가족. 이게 우리만의 특별한 행복인 것 같아요. 저녁이 깊어가고 마리아와 리안이 돌아갈 준비를 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번엔 제가 필리핀 요리 해올게요. 그래, 우리 리안이. 기대할게. 양가 부모님들도 일어섰다. 우리도 이제 가봐야겠네. 어머님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리안이가 좋아할 거예요.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준호와 수연만이 남았다. 여보, 우리 참 많이 변했죠? 네. 하지만 이렇게 변한 게 참 다행이에요. 창밖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들만의 특별한 행복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가족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더 큰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